현대 축구사에서 유럽 축구에 이토록 소름 끼치는 우연이 겹친 적은 드물었습니다. 금요일 채 24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자존심 높은 두 축구 강국 프랑스 월드컵 준우승 피파 랭킹 2위와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과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악몽을 심어준 장본인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대표팀들이었습니다. 프랑스 툴롱에서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개최국 프랑스를 3대0이라는 비현실적인 스코어로 짓밟으며 지진과도 같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동시에 국경 너머에서는 한국 여자 대표팀이 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암스테르담 한복판에서 네덜란드를 테니스 스코어인 5대1로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세계 축구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버스 쓰기 후 역습이라는 운 좋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지배의 향연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달리기만 하는 다크 호스트가 아닙니다. 그들은 최상위 포식자로 환골탈태하여 유럽의 거인들을 그들의 안방에서 불쌍한 먹잇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지아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조차 관례를 깨고 밤사이 긴급 메시지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분노의 승리, 심판이 허수아비가 되었을 때 프랑스전은 아시아 팬들이 지겹게 겪어온 익숙한 시나리오, 즉 홈팀을 향한 심판의 노골적인 편파 판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공정함이야말로 한국의 강철 멘탈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노골적인 불공정. 전반 30분 만에 한국은 기욤 레스테 골키퍼의 골망을 2번이나 흔들었지만 VAR의 명확한 개입도 없이 상상 속에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50대 50 경합은 무조건 프랑스의 프리킥이었습니다. 관중들은 프랑스의 승리 시나리오가 이미 써져 있다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비한 응징. 하지만 2025년 버전의 한국은 억울함에 흥분하다 퇴장당하던 예전의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공정에 맞서 단 하나의 무기로 응수했습니다. 심판이 도저히 취소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골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벌. 후반 70분 1대0 상황에서 한국이 20옴페르 거리에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신성 신이 나섰습니다. 그의 발끝을 떠난 공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골문 사각지대에 꽂혔고 레스테의 다이빙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더골이 아니라 심판진의 뺨을 후려치는 찬물이었습니다. 신과 동료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몸싸움에서 휘슬을 불 순 있어도 말도 안 되는 페널티킥을 줄 순 있어도 공이 골망을 찢을 듯이 꽂히면 휘슬을 꺾을 순 없을 것이다. 경기 막판 프랑스 관중들이 경기 종료를 외치며 야유한 건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비호를 받고도 상대에게 무자비하게 유린당하는 자국팀을 보는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운 진화. 유럽의 신체에 장착된 아시아의 기술 프랑스전 승리가 정신력의 상징이었다면 네덜란드전 5일 대승은 축구 사고방식의 진화를 알리는 선언문이었습니다. 편견의 파괴.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축구 교과서는 한국 체력 플러스 정신력 플러스 규율이라고 썼습니다. 개인기와 창의성은 늘 약점으로 지적됐죠. 하지만 어젯밤 그 고정관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의 기술쇼. 네덜란드전에서 한국 여자 선수들은 토탈 풋볼의 창시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티키타카를 시전했습니다. 3-0을 만드는 골 장면을 보십시오. 영주는 등을 진 상태로 공을 받아 네덜란드 수비수의 머리 위로 띄운 뒤 바이시클 킥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건 브라질의 기술이자 호나우지뉴의 창의성이지 동아시아 축구의 딱딱함이 아니었습니다. 중원에서 김태원이 부드러운 마르세유 턴으로 거구의 프랑스 미드필더 2명을 제치는 장면은 비단 같았습니다. 전문가의 결론. 스카이 스포츠 분석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완벽하게 개량된 하이브리드 괴물입니다. 독일의 강철 규율과 전통적인 무한 체력을 유지하면서 남미의 좁은 공간 볼 컨트롤 기술까지 성공적으로 이식했습니다. 아름다운 축구에 요람인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박살난 건 바로 이 진화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잘 뛰면서 기술까지 더 좋은 상대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D군이 1군을 참교육하다의 역설. 프랑스 축구 최대의 지옥 프랑스인들에게 이번 패배가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쓴 약인 이유는 바로 전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승리를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 만드는 심리적 결정타였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차기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는 최정예 멤버를 가동했습니다. 골문에는 리그 1 툴루즈의 주전 수문장 기욤 레스테가 버티고 있었고 공격진은 수천만 유로의 몸값을 자랑하는 스타들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K리그2 선수들과 대학생들이 포함된 실험적인 라인업이었습니다. 육성 시스템의 붕괴. 프랑스의 가장 전개화된 미래들이 한국의 실험팀에게 0-3으로 박살났을 때 그것은 명성 높은 클레르 퐁텐. 육성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디어가 부풀린 거품 낀 스타들은 한국에서 온 무명의 청년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라커룸 내전. 중계 카메라는 처참한 광경을 포착했습니다. 프랑스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서 서로 말다툼을 벌였고 센터백은 세 번째 실점의 빌미가 된 골키퍼 레스테의 어이없는 실수를 비난했습니다. 반면 건너편의 한국 선수들은 마치 프랑스를 3-0으로 꺾는 게 원래 계획에 있었다는 듯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고 냉정하게 자축했습니다. 파리의 한 스포츠 신문은 뼈아픈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더 이상 유럽의 클래스를 논하지 마라. 오늘 한국의 후보 선수 2군. 아이들이 우리의 백만장자 스타들을 어리숙한 수습생으로 만들어버렸다. 피파의 긴급 공지. 전 세계를 향한 경고 2경기가 끝나자마자 지아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친선 경기 직후엔 좀처럼 보기 드문 이례적인 영상 메시지를 개인 채널에 게재했습니다. 방금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열린 2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유럽과 남미 축구 연맹에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제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인판티노 회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수준의 격차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오늘 한국이 보여준 모습은 축구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여전히 아시아를 축구 변방 취급하는 오만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다가올 월드컵에서 곧바로 도태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닙니다. 그들은 떠오르는 신흥 초강대국입니다. 검은 금요일 사건은 유럽 축구의 가장 위대한 전설들이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티에리 앙리, 프랑스 올림픽 대표팀 감독.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스코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플레이 방식 때문입니다. 저는 프랑스 선수들에게 없는 침착함을 봤습니다. 우리가 미친 듯이 압박하는데도 그들은 공원에서 산책하듯 공을 다루더군요. 한국은 우리에게 기본기에 대한 참교육을 해줬습니다. 루트 굴리트, 네덜란드 레전드, 국영 방송에서 논평했습니다. 홈에서 1-2로 패배라니 이건 치욕입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말해서 한국 소녀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토탈 풋볼을 구사했습니다. 오프 더 볼 움직임이 너무나 영리했어요. 오늘의 오렌지 군단은 동방에서 불어온 태풍 앞에 미풍에 불과했습니다. 아르센 벵거, 피파 글로벌 축구 개발 책임자. 5년 전부터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유소년 육성에 올바른 투자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라운드 위를 달리는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다. 육상 선수의 체력을 가진 예술가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 조합은 천하무적입니다. 유럽에서의 미친 날은 저물었지만 그 여파는 세계 축구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프랑스전 3-0, 네덜란드전 5-1. 승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축구가 진화를 마쳤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배우거나 경험을 쌓으러 유럽에 가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해, 그리고 정복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갑니다. 파리와 암스테르담의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 축구계는 이제 새로운 개념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이름의 공포입니다. 그리고
피파 회장이 경고했듯 유럽이 승리에 취해 계속 잠들어 있다면 오늘 같은 대패는 더 이상 충격이 아닌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매 순간이 저희가 밤낮으로 노력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더없이 소중한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만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